미국에 이어 유럽까지 무역 장벽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연합이 기후변화 대응을 명분으로 하는 탄소 국경 조정제도 도입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수출이 먹거리인 우리나라에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오고 있습니다. 산업부 김민수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이게 지금 CBAM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이게 영어 약자로 CBAM, 현지에서는 이 CBAM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발음이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는 EU가 자체적으로 멋지게 붙인 이름이고요. 쉽게 말해서 관세인 탄소 국경세를 말합니다. 이 탄소 배출 규제가 강한 EU 국가들이 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나라의 제품을 수입할 때 그 제조 과정에서 생긴 탄소 배출량과 EU의 규제 기준과의 차이만큼 부과하는 일종의 무역 관세입니다. 특히 이번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직접 탄소 배출량에 더해서 간접 탄소 배출량까지 따지기로 해서 예상보다 한층 강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EU에 수출하는 여객 국가들은 비용이 좀 더 늘어난 셈입니다. 일단 내년 10월부터 시범 운영을 하면서 준비 기간을 갖고 이르면 2026년에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준비 기간에는 별도의 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6년이면 사실상 3년밖에 안 남은 건데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기후 악당국으로도 꼽히지 않습니까? 상당한 타격이 있겠습니다. 그 대상이 되는 품목들도 좀 구체적으로 정해졌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6개 품목이 확정이 됐습니다. 먼저 가장 탄소 배출이 많은 철강과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력, 수소, 이 6개가 규제 대상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이 수소는 초안에 빠져 있다가 협의 과정에서 추가가 됐습니다. 앞으로 볼트 같은 일부 부품 등으로 적용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대-EU 수출 규모로 볼 때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철강입니다. 이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입니다. 다행히 경쟁국인 일본이나 러시아보다 우리 철강 제품들의 탄소 배출 경쟁력이 나은 편이긴 하지만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내년 10월부터는 우선 보고만 하면 되지만 본격 시행되면 생산비 증가와 그로 인한 부수적인 행정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탄소 국경세가 지구를 살리겠다 이런 원대한 포부를 담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실상은 자국 우선주의, 그러니까 무역 장벽 높이려고 꺼내든 게 아니냐 하는 비판도 많지 않습니까? 예, 취지는 별도로 하고 이게 보호무역의 한 사례이기 때문에 비판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EU가 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미 강도 높은 탄소 배출 규제를 견디고 있는 EU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회복입니다. 상대적으로 환경 규제 비용이 적은 EU 바깥의 기업들은 그만큼 생산 단가가 낮습니다. 이 형평성을 맞추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EU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탄소 배출 규제가 낮은 지역으로 생산 시설을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한 겁니다. 이를 탄소 누출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이유 모두 보호무역에 해당합니다. 특히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오는 대목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환경 규제가 강한 EU 국가의 기업들은 이미 수준 높은 친환경 생산 능력을 갖췄다는 점입니다. 그런 이점을 지닌 채로 값싼 노동력이나 기술 등을 토대로 생산 단가를 낮춰서 승부하는 다른 국가들에게 일종의 기술 장벽을 세우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중국 같은 나라들 견제하는 데 활용이 많이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탄소 국경세뿐만 아니라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하고 비슷한 법안도 추진이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더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탄소 국경 조정 제도보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U가 주요 광물 원자재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이른바 핵심 원자재법이 대기 중입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1분기에 공개될 예정인데 히토류나 리튬 등 전략적인 핵심 원자재를 선정을 하고 이것들의 EU 내 공급망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전망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비슷한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유럽판 IRA로 불리고 있는데 사실상 미국의 보호무역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배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EU가 자체 내에서 생산하는 비율이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EU는 그동안 이제 IRA가 WTO 규정을 위반하고 있고 유럽 자동차 기업들의 경쟁력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해왔는데 사실상 EU 역시 이에 동참한 걸로 해석이 됩니다. 이 핵심 원자재법으로 인해 이 시행이 되면은 이미 미국에 대규모로 투자한 국내 자동차나 배터리 기업들은 좀 다소 난감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EU 국가 기업 정상들이 국내 기업 총수를 만날 때마다 자국 투자를 요청하는 것도 이 같은 흐름을 좀 반증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와 연대를 같이 하고 있는 미국과 EU가 모두 지금 무역 장벽을 치면서 동맹국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좀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난 미국 때처럼 받는 거 하나 없이 내주면 좀 곤란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정부 대응은 어떻습니까? 당시 그 IRA에 한번 놀랐던 경험 때문인지 나름대로 우리 정부는 좀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최근 벨기에를 방문해서 EU 당국자를 만나서 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면제해 줄 것을 좀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사실상 EU와 유사한 형태로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고려해 달라는 것인데요. 또 어제는 이 범정부 대책회의를 열고 3, 4년으로 예상되는 준비 기간 동안 우리나라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 산업부가 중심이 돼서 EU와 협의하도록 좀 부처 간 정리도 마쳤습니다. 하지만 좀 분위기는 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네, 지금 뭐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한테는 무역 장벽만큼 치명적인 게 없습니다. 당장 이제 대중국 수출도 지금 마이너스 흐름을 보이는 것 같고 지금 사실상 이제는 보호무역주의가 거의 뭐 완전히 대세가 되어가는 그런 흐름인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뭐 지금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최근에 좀 나왔습니다. 네. 이 지난 9일에 세계무역기구 WTO가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에 부과했던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규정 위반으로 판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무역 대표부는 이 안보 문제라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사실상 거부를 했습니다. 이 안보 문제는 WTO 분쟁기구에서 다룰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중국의 이제 불공정 무역 문제나 바로잡으라면서 WTO를 개혁해야 한다고 딴지를 걸었습니다. 이를 두고 이 WTO 체제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미국은 안보를 이유로 이제 EU는 기후변화를 명분 삼아 무역 장벽을 쌓고 있습니다. 최근 이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판도라의 상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만약 EU가 허용치를 넘어선 수준까지 보호무역에 나설 경우 열지 말아야 할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는 겁니다. 이번 탄소 국경 조정제도 역시 EU 집행위 논의 과정에서 한층 더 강력해졌습니다. 미국 IRA와 유사한 성격을 띠게 됐는데요. 미국이 보호무역에 불을 지핀 이상 EU도 한층 과격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내년 전 세계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엄청난 충격 후에 오는 글로벌 무역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는 우리에게도 좀 평소와는 다른 대응을 좀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지금 아리백 가입 기업이 아직까지도 27개밖에 안 되는데 이런 와중에도 지금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목표 오히려 낮추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주력 산업을 미국으로 다 보내고 유럽 기후 요건에는 맞출 의지도 없고 탈중국 선언하고 그러는 사이 수출은 이미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였습니다.